문법 한 번에 끝장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법 선생님 안성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의 수일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봤죠. 이번에는 동사의 두 번째 약속인 동사의 시제에 대한 토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현재, 과거, 미래라는 기본 시제를 이해하자. 둘째, 기본 시제의 응용 시제인 진행 시제를 이해하자. 셋째, 기본 시제의 응용 시제인 완료 시제를 이해하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기본 시제를 우선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기본 시제를 바탕으로 응용된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를 보면 우리는 오늘 시제를 완벽하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제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시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제라는 건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에 따른 동사의 형태를 시제라 한다. 이렇게만 보니까 뭐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여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말에 먹다라는 동사가 있죠? 요 먹다라는 건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의 원래 형태다 이거지. 근데 얘가 변형이 어떻게 돼요? 먹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먹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먹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보세요, 여러분. 먹다라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라고 변형을 시키잖아. 우리나라의 말에도. 먹는다 하면 뭐예요? 현재겠죠. 먹었다 하면 뭡니까? 과거입니다. 먹을 것이다 하면 미래죠. 즉 먹다라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면 먹는다, 과거 시점에서 일어났으면 먹었다, 그리고 미래 시점에서 일어나면 먹을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말에도 이 먹다라는 동사를 변형을 시켜서 동사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에 따른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이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표시해 주겠죠. 그걸 뭐라 그러는 겁니까? 시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 쉽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 시점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시점부사라는 건 뭐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지칭해 주는 부사를 시점부사라 그래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동사의 시제를 지칭해 주는 시점부사와 시제가 일치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잘 봐. 나는 어제 먹는다예요, 먹었다예요, 먹을 것이다예요. 그렇지. 먹었다라고 가야 되겠죠. 왜? 어제라는 것이 과거를 지칭하고 그 먹다라는 행위가 과거에 일어나려면 과거에 먹다라는 행위를 일어났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 우리는 먹다를 먹었다로 바꿔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시점 부사인 어제와 어제가 지칭해주는 과거의 행위 먹었다와 동사의 시제와 시점 부사는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온 거야? 내일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일 먹는다야, 내일 먹었다야, 내일 먹을 것이다야. 그렇지. 당연히 내일 먹을 것이다 라고 가야 되겠죠. 왜? 내일이라는 것이 미래의 시제를 지칭해주고 그럼 먹는다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먹다를 미래 시제인 먹을 것이다 라고 바꿔서 우리는 이 먹는 행위가 미래에 일어났다라는 걸 나타내줘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내일이라는 시점 부사가 미래 시제를 지칭하고 그럼 먹다라는 행위가 먹을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바뀌면서 우리는 먹는 행위가 미래 시점에 일어나구나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이렇듯이 영어에도 어떻겠습니까? 시점부사라는 것이 동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지칭해주고 그러면 동사라는 건 시점부사가 지칭해주는 그 시점에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 발생된 동작이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 우리는 동사를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동사의 시제라는 거지. 그러면 동사의 시제는 당연히 시제를 지칭해주는 시점부사랑 일치돼야 될 겁니다.
과거 시점 부사는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점 부사는 현재 시제랑, 미래 시점 부사는 미래 시제랑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시점 부사는 시제가 일치가 돼야 된다. 요게 오늘 시제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제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현재 시제죠. 자, 현재 시제라는 것은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거나 일반적 사실 또는 불변의 진리 등을 표현한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일어나는 것도 현재 시제를 써.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에도 뭐를 쓴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도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일어나는 것도 현재 시제를 쓰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도 현재 시제를 쓴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상태도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 밑에 보시면 동사의 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경우에 표현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에서는 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경우에만 동사의 수를 표현한다. 그럼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사의 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 시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만 동사의 수를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이면 단수 동사가 되고요. 동사 끝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복수 동사가 되죠. 네, 이렇게 동사의 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다?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동사의 수를 표현하면 이건 뭘 또한 표현을 하는 거다? 동사의 현재 시제 또한 표현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동사의 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만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사의 수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걸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 아담 비지트. 비지트 하면 뭐뭇을 방문하다라는 삼형식 동사죠. 근데 이 삼형식 동사 끝에 뭐 붙였습니까? s를 붙였죠. 동사 끝에 s를 붙이면 동사의 단수 표현입니다. 당연히 아담은 하나니까 동사를 단수로 수를 일치시켜야 돼. 근데 동사의 수가 표현되어 있다는 건 동사의 시제가 무슨 시제라는 겁니까? 그렇지. 현재 시제라는 걸 나타내죠. 그래, 아담 비지트 미. 아담은 나를 방문합니다.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에브리데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라는 건 부사로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나를 방문하는 행위는 어제도 방문했고 오늘도 방문하고 내일도 방문할 것이라는 뭐예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도 뭐를 나타낸다?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매일매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방문했기 때문에 비지트라는 동사 원형에 현재 시제를 걸어야 되고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는 동사의 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단수이기 때문에 비지트에 s를 붙여서 동사의 단수 형태와 동사의 현재 시제를 같이 표현해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매일매일 나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 이번에는 과거 시제를 한번 볼게요. 과거 시제라는 건 이미 끝이 난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거나 또는 역사적 사실을 표현합니다. 즉,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동작이나 상태가 이미 완료된 거, 그거를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과거 시제는 규칙적으로 동사 원형 다음에 ed를 붙여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규칙적인 동사들이고, 그럼 불규칙한 동사들은 어때요? 네, 자기가 알아서 변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동사들은 나올 때마다 그 형태를 숙지해 주셔야 돼요. 왜? 동사마다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은 과거의 형태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동사는 규칙적으로 동사 끝에 ed를 붙여주면 동사의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동사 끝에 이렇게 ed를 붙여주면 과거 시제가 표현되는 겁니다.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담 비지티드. 비지트라는 동사에 ed를 붙였죠. 이렇게 동사 끝에 ed를 붙여주면 동사의 과거 시제가 표현됩니다. 그럼 아담은 과거의 나를 방문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yesterday가 뭡니까? 어제라는 거잖아. 그럼 yesterday가 어제라는 과거 시점 부사니까 당연히 비지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비지트라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비지트 끝에 ed를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시제랑 시점 부사랑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아담은 어제 나를 방문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시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 시제라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거야. 앞으로 뭐뭐 할 거다. 앞으로 뭐뭐 될 것 같다. 이런 거 전부 미래 시제로 표현합니다. 자, 미래 시제는 동사 원형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붙여서 표현하는 거야. 그지? 동사 끝에 s나 es를 붙이면 현재 시제, 동사 끝에 ed를 붙이면 과거 시제, 동사 원형 앞에 will을 붙여주면 미래 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점 부사가 나와서 동사의 시제를 미래 시제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동사 원형 앞에 will을 붙여주면 이 동작의 미래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과 함께 살펴보면 아담 will visit. visit라는 동사 앞에 이렇게 will이 붙어 있죠. 이렇게 visit라는 동사 원형 앞에 will을 붙이면 이게 visit의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이 방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tomorrow라는 내일이라는 부사가 들어왔죠.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점 부사죠. 이렇게 tomorrow라는 미래 시점 부사가 왔으니까 visit라는 동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제를 표현해야 되고 미래 시제는 동사 원형 앞에 이렇게 will을 붙여주면 미래 시제가 표현되는 겁니다. 시제와 시점 부사 여전히 시제 일치가 되고 있죠. 이해가시죠? 아담은 내일 나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과거, 미래라는 기본 시제를 봤으니까요. 이제 이 기본 시제를 응용한 응용 시제인 진행 시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 시제라는 것은 해당 시제에서 진행 중인 동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시제에서 뭐뭐 중인 이런 진행형의 어떤 동작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진행 시제를 쓴다. 진행 시제는 진행을 나타내는 조동사 be 다음에 동사의 현재 분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be 플러스 현재 분사가 동작의 진행성을 나타내주는 진행 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동사 be에다가 수화 시제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 다음에 ing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be 플러스 동사 끝에 ing가 바로 진행 시제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be 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를 위치시키면 진행 시제가 표현되는데 이때 이 be 동사의 수화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 보면 알아요? be를 보면 되고입니다. 그리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도 이 be 동사를 보시면 수화 시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진행은 뭐겠습니까? 현재 시제에서 진행 중인, 뭐뭐 중인, 진행 중인 동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현재 진행이겠죠. 그럼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 되는데 현재 시제는 뭐를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수를 반드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은 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와 함께 현재 시제와 같이 따라붙는 수를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 단수 형태인 is ing를 사용하면 되겠고 주어가 복수 주어일 경우에는 비동사의 현재 시제 복수 형태인 are를 사용하여 그치? ing 이렇게 가면 현재 시제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수 주어일 때는 is 다음에 ing 형태인 현재 분사가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다음에 현재 분사 형태인 ing를 표현하면 이게 현재 진행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뭐뭐 중인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 The phone is ringing 돼 있는데요. ring이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죠. 그지? 울리다라는 뜻인데 now가 다음에 왔죠? now는 지금이란 뜻이니까 지금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어떤 진행 중인 동작을 강조해 주고 싶어. 그럼 요걸 뭘로 고쳐야 돼? 진행 시제인 be 플러스 ring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요 비동사에 now 현재 시제를 표현하면 시제가 현재일 때 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is 아니면 are로 가야 됩니다. 요 수의 차이는 누가 결정한다? 주어가 결정한다. 또 phone이 단수죠. 그러니까 비동사 단수 시제인 is를 써주는 겁니다. 해석하면 the phone is ringing now. 지금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전화기가 지금 울리고 있는 그 진행성을 강조해 줄 때 이렇게 현재 진행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진행은 뭐겠습니까? 과거 시제에서 뭐뭐 중인, 진행 중인 동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과거 진행이겠죠. 그러면 비동사에 과거 시제를 걸어주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모든 동사는 시제가 현재일 때만 수를 표현해요. 하지만 요 비동사라는 것만 예외적으로 시제가 과거일 때도 수를 표현합니다. 비동사는 시제가 과거일 때도 예외적으로 수를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는 예외적으로 과거 시제에서도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 진행에서도 당연히 수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 단수 형태인 was를 사용하면 되고 주어가 복수 주어일 경우에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 복수 형태인 were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로 간단하게 보시면 과거 진행일 경우 단수 주어면 was 다음에 현재 분사 was ing를 사용하면 되고 주어가 복수 주어일 때는 그치 were 다음에 오는 현재 분사 were ing로 과거 시제에서의 진행 중인 동작성을 강조하면 되겠다. 과거에 뭐뭐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과거 진행을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 When was playing the piano when I came 돼 있는데요. 이 when부터 came까지가 when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이죠. 그리고 이 came이라는 건 come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언제야? When I came 내가 과거에 왔을 때 그때 뭐 was playing. 자, play라는 동사는 뭐뭇을 연주하다라는 사명식 동사인데요. 내가 과거에 왔을 그때 과거 시점에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과거 시제에서의 동작의 진행성을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걸 뭐로 걸어야 돼? play라는 동사를 진행 형태 be 플러스 동사 끝에 ing be playing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이 be 동사에 뭘 주는 거야? 과거 시제를 주면 되겠죠. 근데 be 동사는 시제가 과거일 때도 수를 표현합니다. was 아니면 were를 써야 되는데 she가 단수니까
과거형 단수 형태인 was를 가지고 과거 진행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she was playing the piano. 그치? 내가 과거에 왔을 그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 중이었다라는 과거 시점에서의 동작의 어떤 진행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과거 진행을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래 진행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에서 진행 중인 동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비동사의 미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앞에 미래 조동사 will을 붙여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현재 분사라는 진행 형태의 요 비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을 붙이면 will be ing, 미래 진행을 나타내는 거죠. 미래 시점에서 뭐뭐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we will be swimming at this time tomorrow. tomorrow는 뭐야? 내일이라는 미래 시점 부사잖아. 네, 앞에 뭐가 왔어요? at this time 하면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이런 뜻이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즉 내일 이 시간에라는 미래 시제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일 것이라는 어떤 동작의 진행성을 나타내고 싶으면 요 swim이라는 요 일형식 동사에 뭐를 걸어야 돼요? 동작의 진행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 시제를 걸면 be 플러스 동사 끝에 ing, be swimming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미래 시제에서의 동작의 진행성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요 비동사의 미래 시제를 걸면 됩니다. 미래 시제 어떻게 걸어요? 동사 원형 앞에 will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will be swimming이 미래 시제에서의 동작의 진행성을 나타내는 거야. 해석하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행에 대해서 다 살펴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기본 시제를 활용한 응용 시제인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 시제라는 건 이전 시제부터 해당 시제까지의 동작의 연속성 또는 동작의 연관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제보다 이전 시제부터 해당 시제까지의 동작의 어떤 연속성이나 연관성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를 나타낸다? 완료 시제로서 그 연관성을 표현한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이게 동작의 연관성 또는 동작의 연속성을 나타내주는 완료 시제의 기본 형태죠. 그리고 조동사 have에다가 수와 시제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 다음에 이렇게 ed를 붙여서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현재 분사는 동사 끝에 ing를,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 다음에 ed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물론 불규칙한 것들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작의 연관성 또는 동작의 연속성인 완료 시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사를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요 have라는 동사의 수와 시제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현재 완료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완료라는 거, 현재 이전 시제, 즉 과거에서부터 해당 시제인 현재 시제까지의 동작의 연속성 또는 연관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뭐를 나타낸다? 동작의 연속성 또는 동작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거죠. 현재 완료라는 건요, have에다가 현재 시제를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시제라는 건 반드시 수를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have에다가 현재 시제 걸어주면 have에 뭐까지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수까지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주어가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have의 현재 시제 단수 형태인 has를 사용해야 되고, 현재 완료의 주어가 복수 주어일 경우에는 have 동사의 현재 시제 복수 형태인 have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 주어일 경우는 have 동사의 단수 형태 has 플러스 과거분사를 주어가 복수 주어일 때는 have 동사의 복수 형태인 have 플러스 과거분사를 나타내면 이렇게 현재 완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연관성과 연속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 She has eaten at this restaurant before. 요 before이라는 거 한번 잘 볼게요. before이라는 건 부사로 이전에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얘가 과거에서부터 어디까지야? 현재까지의 동작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거잖아. before이. 이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요 eat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식사하다라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전에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식사해 본 적이 있니? 요런 느낌으로 와야 되겠지. 그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식사해 본 적이 있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동작의 연관성을 나타내려면 요 eat라는 동사를 뭘로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고쳐야 되겠죠. have 플러스 근데 eat는 불규칙 동사예요.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eaten이라는 놈이 eat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러면 have 플러스 eat의 과거분사 have eaten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료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뭡니까? 현재 시제를 걸어줘야 되겠죠. have에다가 have에 현재 시제를 걸면 수로 같이 표현을 해야 돼요. 주어가 she라는 단수니까 have 동사의 현재형 단수 형태 has로 고치는 거죠. She has eaten at this restaurant before. 나는 이전에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동작의 연관성인 현재 완료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완료라는 거, 과거 이전인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동작의 연속성 또는 연관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ave에다가 과거 시제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have의 과거는 had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have에다가 과거 시제를 걸어주고 have의 과거형 had로 고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동작의 연관성을 표현하고 싶으면 have의 과거 형태인 had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를 취하면 된다는 거죠.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had planned to go on a picnic, but it was raining. 돼 있죠. 자, plan이라는 동사는요, 사명식 동사로서 목적어를 부정사로 취해요. plan to 부정사,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그러면 plan to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하면 소풍을 가다죠. 그럼 plan to go on a picnic 하면 소풍을 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소풍을 갈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뭐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법 보면 그러나 it was raining. was raining 하면 과거 진행이죠. 그러면 과거에 뭐가 내리고 있었단 말이야? 과거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과거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소풍 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소풍을 갈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비가 내린 과거 이전부터 소풍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겠죠. 쭉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언제 그 계획을 취소시켰습니까? 비가 내렸던 과거에 그 소풍 갈 계획을 취소를 시켰겠죠. 그러면 그녀가 소풍을 갈 계획을 세운 건 어때요? 비가 내리기 이전인 대과거에서부터 비가 내렸던 과거까지 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죠. 이렇게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동작의 연속성이나 연관성을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내? 현재 완료가 아닌 과거 완료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plan이라는 동사를 과거 완료로 나타내고 싶으면 완료의 기본 형태 have 플러스 동사의 과거분사 즉 had planned로 고친 다음에 요 have 동사에 뭘 걸어요? 그렇지, 과거 시제를 거는 거죠. 그러면 have가 뭘로 바뀝니까? had로 바뀌겠죠.
그래서 had planned 하면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동작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대과거 때부터 과거까지 소풍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가 내려버렸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미래 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래 완료라는 건 미래 이전 시제부터 미래까지의 동작의 연속성 또는 연관성을 표현하는 거죠. 즉, 미래 이전인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의 동작의 연관성 또는 미래 이전인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의 동작의 연관성. 어쨌든 과거 이전 시제부터 그 미래 때까지의 동작의 연속성 또는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래 완료입니다. 그럼 미래 완료의 미래 시제를 have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ave 앞에 미래조동사 will을 붙여서 미래 완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have 플러스 과거분사가 완료의 기본 형태인데 이 완료의 기본 형태 앞에 미래조동사 will을 붙여서 will have 플러스 과거분사가 바로 미래까지의 동작의 연속성인 미래 완료가 표현되는 거죠.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ur profits, 우리의 수익들은 will have double. 자, doubl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double이라는 동사는 두 배가 되다라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double이라는 동사를 뭘로 고쳤어요? will have doubled라는 미래 완료로 고쳤죠. 그럼 뭐야? 미래 이전부터 미래 때까지의 동작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in 5 years는 뭡니까? 앞으로 5년 안에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은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점차 증가해서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되고, 아니면 우리의 수익은 지금부터 점차 증가해서 앞으로 5년이라는 미래에는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미래 시제 이전부터 그 앞으로 5년이라는 미래까지 그 2배가 된다라는 그 동작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double이라는 동사에 will have doubled라는 will have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미래 완료를 표현해서 과거 이전부터 미래 이전부터 미래 때까지의 그 동작의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시제도 끝이 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제라는 건 뭐예요? 현재, 미래, 과거라는 기본 시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미래, 과거라는 기본 시제를 응용한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시제라는 건 뭐였어요? 그치? 시점에 따른 동사의 변형을 우리가 시제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제를 동사에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어느 시점,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났는지, 미래에 일어났는지, 또는 미래 시점에서의 진행 중인 상태인지, 또는 과거 시점에서의 진행 중인 동작인지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현재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연속성이나 연관성인지를 또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문장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킹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동사의 세 번째 약속인 동사의 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 태의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복습을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있을 수동태 자료를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까지 복습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기로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